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환자마다 본연의 다리 모양에 맞춰서 인공관절이 삽입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원TV에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십니다. 이지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명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과장님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동안에 관절에 대한 환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얼마 동안이나 진료해 오셨나요? 대략 10년 정도 네. 본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정도 환자들을 보면서 또 수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지훈 과장님을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오해와 진실, 네. 그리고 수술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좀 많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경산에서 올라오느라 하지 못했고요. 네. 어제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수술이 아니라 로봇 수술. 맞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인공관절 로봇 수술이란 정확하게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이랑 로봇 시스템을 함께 도입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 네.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밀하게 뼈를 깎고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시스템을 로봇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하면 로봇이 수술하는 줄 아는데 맞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네, 수술 전에 환자의 CT 사진을 이용해서 3D 네. 입체 영상을 만들고 그 네.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마다 뼈 모양을 딱 맞추는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 시에는 로봇팔이 그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네. 보다 정확한 정렬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환자마다 뼈 모양이 다르고 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3D로 이미 다 로봇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서 맞습니다. 개인마다 맞춰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과장님 병원에서도 로봇으로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점점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보통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 네. 관절 상태, 그리고 수술 전의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느끼는 무릎의 불편감과 네. 통증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네. 결정적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불편감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다면 네. 로봇 시스템이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네. 실제 수술 과정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무릎 모양이 O자 변형으로 심하게 휘어진 내반슬의 고령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네네. 이분은 기존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면 네. 뼈를 일정한 각도로만 잘라야 돼서 네. 필요 이상으로 절삭량이 늘어나고 네. 인대가 손상되는 위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 수술은 미리 3D로 계획을 세워서 네. 0.5도, 0.5mm 단위로 뼈를 네.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한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출혈 양까지 줄여들 수 있어서 네. 회복이 훨씬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즉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변형이 심한 환자에게 특히 아. 도움이 되는 안정적이고 정밀한 수술입니다. 아, 사실 변형이 심했던 환자들은 수술할 때 손상이 많이 갔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도입되면서 손상을 많이 줄였다.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분야에서도 로봇이라는 최신 의학 기술이 도입되면서 수술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좀 높이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하나씩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최신의 수술 기법과 인공관절 디자인 그리고 수술 후의 재활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힐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고 네. 그만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예전에는 수술 후에 무릎을 굽히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좌식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무릎을 굽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해하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군요. 네. 자, 두 번째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내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걷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회복 시간이 네, 어떤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네. 수술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쉬고 있다면 네. 바로 걷기가 가능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 보호자가 도와주거나 보행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네. 술 후에 걷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5시간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에게서 77시간까지 단축이 되는 것을 보였고 회복 시간도 네. 31시간에서 20시간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니까 이 시간이 줄어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재활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회복 네. 속도도 훨씬 빨라진 셈입니다. 좋네요. 세 번째,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운동을 아예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같은 적극적인 재활 운동이 통증을 줄이고 네. 생활의 불편감을 개선하는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 수술의 목적 자체가 심한 통증 때문에 힘들었던 일상생활을 다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걷기나 가벼운 운동과 같은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네.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환자 맞춤형 수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자 맞춤형 수술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된 겁니까? 네. 원래 인공관절 수술에서 정렬이란 단순히 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요. 네.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인대가 얼마나 당겨지는지 그리고 체중 부하가 어디로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렬이 조금만 어긋나도 네. 특정 부위에서 힘이 몰려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인공관절이 빨리 닳게 돼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렬은 네. 수술 결과, 즉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게 되고요. 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뼈 모양과 관절 각도, 체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 특징을 맞춰서 네. 정렬을 조정하는 맞춤형 수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네. 2D 영상과 수동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네. 환자마다 다른 관절 구조를 세밀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실제로 사람의 다리 모양을 크게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네. 그동안은 이 9개 유형을 모두 일자형으로 맞출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근에 네. CT 영상을 3D 입체 영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환자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로봇 수술 시스템을 네. 인공관절 수술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뼈를 깎는 범위를 정해진 가상구역 안으로 네. 정확히 재환을 하고 네. 근육이나 인대 상태에 따라서 인공관절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이제는 환자마다 본연의 다리 모양에 맞춰서 인공관절이 삽입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그 모양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환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한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수술을 하기 전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로봇이 혼자서 수술을 하는 것이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봇은 수술장 안에서는 의사가 세운 계획을 정확하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뼈를 깎는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하는 수술에서 로봇이 의사가 정한 구역 안에서만 뼈를 정밀하게 깎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것이 주변 조직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네요. 그럼요. 이 수술은 의사의 판단력과 로봇의 최신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업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받고 나서 관리법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수술 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재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가 회복 속도와 장기적인 관절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술 후에 네. 초기 1에서 2주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네.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됩니다. 샤워나 일상생활의 복귀는 네. 실밥 제거 이후부터 가능하고 네. 통증이나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네.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네.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 직후부터는 발목 펌프 운동이라든지 무릎 굽히기 운동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게 됩니다. 모든 재활 및 일상 복귀 과정은 네.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요. 네. 만약 심한 통증, 붓기, 열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정확한 재활과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결국에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성공과 빠른 회복 그리고 장기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네. 어떤 신호들이 왔을 때 이 관절염이 왔다라고 빨리 깨닫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신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흔한 경고 신호는 통증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네. 내릴 때 시큰거리거나 네. 오래 서 있을 때 붓고 열감이 생기는 증상은 네. 연골 손상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견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지속되는 것도 관절염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거나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약물과 물리치료, 네. 주사 요법만으로도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능하며 네. 수술로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관절 건강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 교정과 적절한 체중 유지, 네. 무릎 근력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이지은 과장님 저희 이동환 TV에 나오셔서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풀어봤고요. 수술 후 관리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